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앞으로 몇 달 정도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2024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냥 쭉 꾸준히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보면은 한 1500에서 2000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례가 솔라나다, 이런 시장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ETF가 승인되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 승인될 때 이더리움이 그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1일 화요일 밤 10시 22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 밤에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이더리움 관련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켰습니다. 이더리움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새벽 5시쯤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조용했다가 다시 방금 전부터 또 한 번 급등해서 3,817달러를 찍었습니다. 3,817달러. 대단하죠? 우리나라 가격으로도 한번 볼게요.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최고가는 525만원까지 올랐네요. 이제 저도 수익권입니다. 이더리움 엄청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는 한 520만원 정도 이더리움 거래 중입니다. 사실 이때 2,800달러 다시 왔었잖아요. 최근에 왔었는데 일주일 전쯤에 지난주쯤이었네요. 지난주에 한 2,800달러 막 오고 했을 때 이때 더 살까 말까 전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좀 나름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도 5월 23일 날 저는 그냥 무조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률이 10%라는데 된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월 23일 날 바네크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절이 나면 그때 매수해야지 생각하고 좀 밀어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SEC가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급변하면서 가격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뉴스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더리움 뉴스 관련해서 먼저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뉴스인데요. 미국의 SEC가 여기에다가 나스닥과 CBOE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를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과 CBOE는 오늘 10시 30분까지 19B4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아까 제가 오전에 1번 서류라 그랬죠. 1번 서류가 19B4 요런 서류고요. 두 번째 서류가 S1이라는 서류인데 그냥 일단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승인될 걸로 분위기상으로는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개표 방송 보면은 당선 유력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유력 이거는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고요. S1은 대신 좀 천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며칠 걸린다고 하고요. 좀 늦으면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요. 제 생각에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5월 23일 날 바네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타 등등 뭐 피델리티나 여러 가지 운용사들 있잖아요. 19B4는 아마 쭈루룩 다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이건 다 승인해 주고,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8월 7일 이전에는 끼케야 뭐 2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S1까지도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이게 블랙락하고 날짜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블랙록 그 결정기일이 8월 7일이니까 이때까지는 뭐가 됐든 쇼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6월이나 7월쯤 이더리움이 실제로 고객들이 사고 팔 수 있게 ETF가 좀 거래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뭐 뇌피셜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와 여기에 좀 날짜 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24일 금요일 한 아침 5시 정도? 이 정도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이때 방송할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이때는 제가
아마 운전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기사라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어떻게 됐는지 5월 23일 날 5월 24일 날 뉴스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SEC의 변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좀 SEC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갑자기 서류를 요청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시급을 요하게 된 거죠, 사실. 여유가 얼마 없었잖아요. 오늘이 벌써 5월 21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5월 20일이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 날 승인인데,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날 승인을 하려면 전날 서류는 다 완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밖에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바빠졌죠. 제 생각엔 바이든 쪽에서 무언가 좀 명령을 하달한 게 아닌가. 이것도 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암호화폐 친화 정책으로 완전히 노선을 탔어요. 그럼 바이든이 만약에 ETF도 맞고 크립토의 반대편에 쓰면은 되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도 우리도 크립토를 옹호한다. 요렇게 바뀌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 아주 좋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내년에 크립토 시장의 악재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만약에 바이든마저 크립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튼 거라면 정책을 변화한 거라면 크립토는 누가 되든 내년까지 계속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뇌피셜이니까 그냥 희망 회로가 섞였다라는 의견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런 의견을 보고서 에릭 바츠너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25%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75%로 갑자기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SEC가 이 문제에 대해서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뉴스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더리움 ETF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일찍 자려고 했는데 방송을 하고 자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S1 보고서도 증권 보고서도 피델리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심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번은 아마 통과된 것 같고 2번 것도 미리미리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운용사에선 미리 제출을 다 해놔야 되니까 피델리티, 블랙락 다음으로 강력한 자산운용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뱅가드가 더 강력하긴 하지만 뱅가드는 암호화폐 쪽 안 하니까 피델리티도 이렇게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인데 19B4는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24일 아침 새벽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승인을 해두고 S1 같은 경우는 최대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한 6월이나 7월, 적어도 늦어도 8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더리움 투자하고 있다면 뭐 그냥 올해 쭉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잖아요. 올해 내에 승인만 나도 자금 유입되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 계속 길게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19B4 서류가 통과가 되면 S1은 거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연기야. 몇 달 늦어지는 거야. 우리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불쌍하던 이더리움이 오늘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이 오늘 뉴스가 뜨자마자 새벽부터 엄청나게 긁어댔죠. 네, 그래서 시장가로 저는 막 갭상승하고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역사상 최고 거래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수는 그러니까 뭐 매도자들이 판다고 한 거를 쭈르륵 긁으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 그래프에 나타나게 됩니다. 테이커라는 게 시장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거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네,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많이 돼도 한 요 정도였잖아요. 2020년, 21년에도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오늘 거래량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녹색 선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도 안 되죠. 네, 최대치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최대치의 한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거래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네, 되게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올해와 내년 크립토 시장에서 3대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둘째 아들한테도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 그러니까 탑3, 탑4 뭐 이런 걸 알려줬거든요. 그 정도로 얘네는 되게 중요한 코인들인데 이제까지는 비트코인하고 솔라나는 너무 잘 나갔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너무 이렇게 언더퍼폼 했잖아요. 얘네들에 비해서 성과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앞으로 몇 달 정도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전망치를 낸 거죠. 사실 원래가 반감기 지난 후에는요. 한 3개월 후? 이 정도 됐으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줄곧 흐르기만 하는 때가 흔치 않거든요. 네,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쭉 주구장창 흘러내리고 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삐죽하고 솟았죠. 그러니까 0.045까지 빠졌었다가 지금은 한 0.053까지 올랐습니다. 네, 되게 많이 올랐죠. 상당히 큰 급등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3,785달러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은 7885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계좌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선물 계좌가 마이너스 1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 손해보고 있어서 되게 가슴이 아팠었는데 비트코인은 오늘 크게 오르길래 네, 제가 익절을 했습니다. 0.2개 정도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네, 선물 투자는 정말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 수익을 뭐 잘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 4년 공부했잖아요.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길게 시간을 두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네, 지금 본전이에요. 네, 그렇게 오래 고생했는데 본전에 팔아버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5월 23일 날 좀 결과를 보고 혹시라도 거절될 수 있잖아요. 네, 거절될 가능성이 25% 되는 거니까 만약에 거절이 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저는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더리움을 좀 더 살 생각입니다. 만약에 안 빠지고 뭐 승인이 되고 나서 쭉쭉 오른다. 그럼 뭐 그냥 즐기면 되죠. 네, 계속 이더리움은 좀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냥 쭉 꾸준히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에는 이제 매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올 연말의 상황을 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을 팔 때는 네, 제가 꼭 방송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언제 파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팔 때 꼭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네, 팔 때 꼭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할 때 원래는 스테이킹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크에서 우리 스테이킹도 할 거다. 이더 스테이킹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이에요. 뭐 한 5일, 한 일주일 정도 전인데 우리 스테이킹 안 할게 하고 서류를 다시 재제출했거든요. 스테이킹을 굳이 있는 거를 뺐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혹시가 좀 역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EC 입장이 이더리움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스테이킹을 하면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니네가 원하면 승인 안 해줄 거야 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을 빼고 현물 ETF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현물 ETF가 스테이킹을 해주면 투자자들은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SEC는 투자자 보호하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증권이라서 안 돼. 약간 좀 요렇게 가고 있어요. 좀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이더리움 ETF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금지할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고 싶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선 거래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ETF 투자하기보다는 현물로 사서 장기 보유하면은 스테이킹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저스틴 선이라는 트론 설립자예요. 트론이 그래도 되게 시총도 높은 편이잖아요. 저는 코인 전송할 때 대부분 트론으로 많이 전송을 하거든요.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트론 설립자인데 이분이 24억 불 어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억 불이면 대략 한 3조 되지 않나요? 3조? 3조 맞나요? 와, 3조. 3조 어치의 이더리움을 저스틴 선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보유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좋아서 아닐까요? 트론의 설립자인데 트론을 많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더 보유하고 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 사장인데 우리 집 중국집에서는 안 먹고 옆집 중국집 가가지고 여기에 메인 메뉴인 뭐 탕수육을 먹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집은 뭐 자장면 전문점이라고 하면 우리 집 자장면은 안 먹고 옆집에 가서 탕수육만 먹는 약간 요런 형국이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이 집 탕수육이 너무 맛있으니까. 트론을 만들었지만 이더리움이 매력적이니까 저스틴 선이 3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다 뉴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11%밖에 3일 전에 안 봤었는데 앞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달까지 5월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55%. 그러니까 S1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6월 30일까지 승인될 확률은 68%다.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래 한 11%밖에 안 됐던 게 5월까지 될 확률은 55%. 6월까지 될 확률은 68%. 그럼 7월까지 될 확률은 그냥 분위기상 90%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올해 한 5월이나 6월이나 7월까지 기다려 보면은 이더리움 ETF는 조만간 되는 거잖아요. 뭐 끼케 한 3, 4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뭐 요 정도만 돼도 이더리움 투자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더 샀냐? 네, 저는 뭐 있잖아요. 좀 한 15개 있으니까 더 사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사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월 23일 날 거절이 나면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났다. 그러니까 1번 서류만 19B4 네, 이 서류만 승인되고 2번 S1 서류는 좀 보류다. 이렇게 돼도 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설사 승인이 됐을 때도 좀 빠졌잖아요. 이더리움도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데 막상 승인이 나면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승인이 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5월 23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24일 아침에 시세 흐름을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할지 말지 그때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미 있으니까 뭐 오르면 더 좋죠 저는. 네, QCP 캐피털이라는 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승인된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졌죠. 뭐 업계의 컨센서스로는 한 60에서 80%까지 지금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죠. 승인이 되는 거는 이 정도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승인이 되면은 5,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5,0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00만 원.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한 5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5,000달러. 요건 좀 약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 시세가 연말쯤에는 한 10만 불에서 많게 되면은 한 14만 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한 0.08배 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0만 달러라고 치면 한 8천 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14만 달러 정도 되면은 뭐 대략 한 만불? 네,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합리적인 생각에서 한
한 7,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7,000불 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10,000불 되면은 한 1,500만원 정도, 요 정도 되겠죠. 올해 요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보면은 한 1,500에서 2,000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피셜이고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제 의견도 있지만, 저는 뭐 트위터도 다 보고, 그리고 유튜브 웬만한 거 외국 유튜버들 다 보거든요. 네, 코인 관련 다루는 분들은 다 봅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짧은데 요즘에 영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맨날 영어 방송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코인이라는 게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뭐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가치평가의 감정평가 기준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쓴 방법들을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그냥, 아, 그러면 요 정도가 합리적이네 하고 판단한 거를 여러분께 전달 드릴 뿐이에요. 가격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90%가 수익 상태다. 이거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95%가 수익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뭐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본전 상태입니다. 몇 안 되는 본전 상태인 사람이네요. 네. 3,600달러 넘으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조만간 저도 뭐 수익 상태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길게 투자하면 되니까 뭐 존버하면 되죠. 끼케야 뭐 한 1년 정도 갖고 가면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진짜 짧지 않습니까? 전 토지 투자자잖아요. 저 2018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매도한 부동산이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은 70, 80%는 그대로 대부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7년도 부동산은 계속 존버하는데, 뭐 끼케야 뭐 1년 정도 존버는 개인적으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1년 정도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이 아까 저녁 때부터 오르면서 솔라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대체제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이 오르면 솔라나가 떨어지냐, 전혀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례가 솔라나다, 이런 시장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ETF가 승인되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 승인될 때 이더리움이 그랬거든요. 네,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때 보시면 요때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된 날이거든요. 이게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쭉 올랐어요. 갑자기 급등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올랐잖아요. 이때 거의 뭐 한 달 반 사이에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2배가 됐거든요. 이때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이게 급등했는데, 만약에 한 5월 말 혹은 6월 달에 만약에 승인이 됐다. 뭐 이더리움도 오르겠지만 승인된 다음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좀 빠졌잖아요. 그 다음은 솔라나 차례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승인됐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이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네, 요거 한번 설문 한번 해볼까요? 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승인됐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타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 경우에 미국 ETF에 누가 승인될 것 같으세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루나는 너무하시네요. 네. 리플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루나는 좀 너무하신데요. 차종이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2번이나 쏴주셨네요. 네, 차종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라나 또는 RWA 코인은 네, 뭐 ETF 나올 만한 게 사실 없어요. 비트모빅이요? 네,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넥스트를 생각했을 때 시장의 기대감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솔라나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나네 하는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승인이 나면 솔라나가 단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에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 나고 나서 쭉 빠졌잖아요. 이더리움도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올랐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더리움이 승인 나면 솔라나는 단기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오를 땐 잘 안 삽니다. 빠진 다음에 사지.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이때는 저는 못 사겠어요. 아, 진짜 못 사겠어요. 그냥 사람의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네, 만약에 바네크가 거절나거나 빠지면 그때는 좀 매수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빠지면 안 살 거고, 적어도 3,000 밑으로 내려와야, 네, 그때 살 겁니다. 어찌됐든 승인이 나면 뭐 단기에는 빠질 수 있지만 뭐 중장기로 보면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솔라나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네, 솔라나는 안 살 거예요. 솔라나는 제가 20불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익절해서 배 아파서 못 삽니다. 네, 저는 못 사지만 여러분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원하시면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솔라나를 좀 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솔라나가 오를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